안녕하세요, 토치코치입니다. 오늘도 책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면역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면역이죠. 그래서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면역의 과학, 면역의 힘, 면역력을 기르는 그런 방법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Let's get it!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들만 쏙쏙 꼽아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20년간 면역학을 연구해온 제나 마치오키라는 일본 분이 쓰신 책인데요. 연구자인 만큼 상당한 연구와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다소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나오지만 그것 또한 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용한 연구들도 상당히 좀 최신 연구도 많이 가져오면서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따끈따끈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크게 7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중요한 내용들만 좀 짧게 짚고 넘어가고, 토치코치에서 주로 다루는 6장이나 7장, 그래서 면역력을 위한 운동법,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 가이드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는 좀 예상했듯이 면역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부터 나옵니다. 근데 한마디로 정의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면역이란 뭐 경이로울 정도로 복잡하고 뭐 정교한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제 면역과 관련돼 있다라는 걸 장황하게 풀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면역하면 가장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감기나 뭐 피로, 뭐 미생물 이런 것도 요즘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많이 챙겨 드시는 유산균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뭐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굉장히 다양하면서 이런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즘에 큰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작용할 때 바로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미생물의 모든 것에서라는 파트에서는 몸속 장기 체계 역시 미생물총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중에서 미생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로 장이다. 그래서 전체 면역계의 거의 70%가 장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면역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장의 건강과 더불어 미생물의 음식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섬유소다. 섬유소를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섬유소는 규칙적 장운동을 가능하게 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줄 뿐더러 미생물총에게 좋은 사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중 90%가 충분히 먹고 있지 못한 음식이기도 한 그런 중요하면서도 많이 결핍되어 있는 음식이죠. 그러면서 매주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 섭취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흔히 아는 섬유소로는 우리가 뭐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콩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불어서 뭐 귀리나 버섯에서 나오는 베타글루칸 같은 특정 섬유소는 항균이나 항염증 작용으로서도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추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섬유소를 먹는 장내 미생물은 신진대사에 따른 폐기물을 마구 내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부산물입니다. 이 이로운 부산물은 염증을 완화하는 신호도 촉발시키고 혈류를 따라 순환하면서 면역계 전반적 조율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이것과 마찬가지로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벽이 튼튼하지 않으면 장누수증후군과 같은 이제 특정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 과식이나 과도한 지방, 과도한 과당 이런 걸 섭취했을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소와 더불어서 비타민 A, D, 아연과 같은 그런 특정 영양소가 장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4장과 5장에서는 수면의 중요성,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면역을 위한 운동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운동법의 가장 첫 장에 나오는 게 바로 면역 운동 역설입니다. 이것이 뭐냐? 건강에 좋은 운동도 지나칠 정도로 한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이제 면역력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핵심이다. 굉장히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운동 자체가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서 새로운 백혈구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감염과 싸우는 면역 세포뿐만 아니라 조절 T세포라는 것들을 생성시키면서 한마디로 항염증 작용을 운동을 했을 때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육,
근육을 강조합니다. 근육이 최고의 노화 방지 치료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내장 지방과 운동의 관계에 관한 영상에서도 말했었던 인터리킨 6라는 염증 유발 신호가 있는데 얘는 염증 유발 신호로도 작용을 하고 항염증 신호 이 둘 다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격렬히 길게 운동할수록 이 인터리킨 6가 더 많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되고 지방과 근육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했을 때 얼마나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연구에서는 일생을 운동해온 50대 집단과 50대가 되어서야 운동을 시작한 집단을 비교했을 때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수준까지 거의 똑같은 수준까지 효과를 봤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일까라고 할 때 전혀 늦지 않고 바로 지금이 시작해야 될 때니까 너무 그런 걱정 대신에 먼저 실천을 하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하면 면역과 운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림프입니다. 림프는 혈액에 비해서 굉장히 좀 소외된 하나의 우리 몸의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림프도 림프액, 액체죠. 우리 몸에 림프가 무려 약 15리터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혈액은 한 5리터 정도가 있는데요. 이 림프관이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면역력에 굉장한 관여를 하고 우리 몸을 나쁜 염증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림프도 우리 온몸에 있는데 특히 장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장은 림프관으로 가득하며 림프관은 음식을 통해 섭취한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의 진입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의 배수구와 같이 해독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 혈액이 영양분과 산소를 몸 전체로 운반할 때 체액은 조직 속으로 퍼져 들어가는데 림프계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이 체액을 모아서 다시 혈관계로 돌려보내서 몸 전체의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림프계가 고장나고 이 부위에 염증 부위가 쌓이게 되면 지방 조직이 쌓이게 되고 특히 흔히 우리가 많이 부었어 림프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살이 찔 수 있는 몸이 이제 림프 순환이 잘 안 됐을 때 림프가 고장났을 때 림프의 염증 반응이 많을 때 또 체중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림프계를 아끼고 그 다음에 림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 정말 간단합니다. 뭐냐? 움직이라. 딱 이렇게 움직이라.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림프 마사지라든지 림프 스트레칭 혹은 심호흡 이런 것들 유튜브에서도 림프 마사지, 림프 스트레칭 이런 호흡법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면역력을 위해서 림프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한다면 더욱 면역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운동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하나의 운동법은 바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마이크로 운동입니다. 요즘 운동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연구가 10분 이내 운동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분 이내에 짧은 그런 유무산소 복합 운동이라든지 10분 미만 10분 정도의 짧은 운동을 2번, 3번 반복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30분, 1시간 이상 정말 각 잡고 운동하는 것 못지않게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걸 마이크로 운동이라고 지치면서 하루 10분만이라도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 가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 하면은 사실은 식단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또 이 저자는 그거에 대해서 한 방을 먹입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면역 식단 이런 거는 사실 없다.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음식들에 대해서 수많은 주장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그 대부분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고 사실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이용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슈퍼푸드라고 해서 그 슈퍼푸드만 먹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몸에 맞게 이제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많이 챙겨 먹는 게 예를 들어서 영양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챙겨 먹지만은 대부분 우리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영양 과다가 문제다. 영양 결핍보다 영양이 너무 과다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중요하게 챙겨 먹어야 될 영양소에서는 비타민 C, A, D, 아연 그리고 셀레늄 등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비타민 A 결핍 이런 건 요즘 시대에 잘 없고
이제 뭐 예전에는 비타민 C 부족은 괴혈병, 비타민 D 부족은 구루병 막 이렇게 막 외우기도 했는데 사실상 오늘날의 이 정도까지의 수준은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하죠. 그렇지만 뭐 부족하다라는 수치는 종종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영양제가 아니라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게 1순위고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은 이제 영양제나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영양제 자체도 내가 막 결핍 상태가 아니면은 이게 이들 보충제가 이미 작동하는 것 이상으로 면역기를 막 증강시킨다 이런 증거는 아직까지 좀 미미하고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게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연과 비타민 C 섭취를 좀 더 높게 하는 것은 훈련 강도가 엄청 센 운동선수들에겐 또 유용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도 비타민 K2가 있을 때 제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연관관계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타민 D만 뭐 섭취를 해서 완전히 개선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뭐 50세 넘는 사람은 거의 다 비타민 B12 보충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대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거에 작용되는 그런 다양한 영양소들을 같이 섭취해줘야지 효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좋은 식단부터 구성하는 게 1순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추천하는 식단이 몇 개 있다면 지중해 식단,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과 올리브오일 비중이 높고 포화지방 비중이 낮은 이제 지중해 식단을 좀 더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 정도 배가 부르면 식사를 멈추는 것, 그 다음에 제철 농산물의 섭취를 늘리는 것, 그리고 요리를 직접 배워서 해보는 것. 정말 우리가 실제로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장수처럼 무조건 이게 답이다. 무조건 이게 최고다라는 식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한테 맞게 설정을 해야 되고 무려 거의 400페이지나 가까이 되는 것처럼 실제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에 대한 그 연구 뒷받침이라든지 세세한 영양소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도 자세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면역만 20년 연구하신 저자의 책은 조금 더 전문성이 확실히 있구나라고 좀 느낀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면역의 힘이라는 책을 리뷰해봤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조금 더 내 면역력을 챙기기 위해서 내 몸의 염증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지식과 상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옴!